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미소입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새롭게 네. 인사를 드리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스타워즈가 조금 이제 저희가 뭔가 변화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능수능란하게 또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게끔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변하냐면요. 오늘부터 스타워즈 투나잇은요. 오늘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걸 정리해보고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전술을 확실하게 짜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도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공략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2명의 매니저가 나오죠? 그쵸. 시크릿 매니저가 한 명 더 네. 늘었습니다. 작전명 시크릿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오늘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새롭게 찾아온 새로운 매니저와 함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새롭게 달라진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2명의 매니저와 함께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확실하게 짜보겠습니다. 항상 함께하던 조선일 매니저 있고요. 오늘 시크릿 매니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조선일 매니저님, 이제 앞으로 월요일, 두 분은 이제 월요일, 수요일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자, 먼저 오늘 뉴페이스가 된 정종택 매니저님, 각오 한마디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타워즈 이제 투나잇으로 인사드린 정종택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매주 월요일, 수요일 찾아뵈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저의 첫 출연을 시장도 같이 좀 기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너무 핫하게 좀 예. 반응해 준 것 같아서 네. 저도 그 못지않게 또 양지에 또 투자 콘텐츠 잘 준비해 와서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 나 이렇게 등장하시는 날, 코스닥의 7%. 이거 등장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조선일 매니저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오늘 시장? 아주 저 해피했습니다. 해피. 저뿐만이 아니고 뭐 그동안 걱정 많이 2달 동안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와, 2% 빠졌나요? 저기 코스닥이. 그죠? 네. 근데 이때 오늘 많이 행복하셨죠, 여러분? 앞으로 행복했습니다. 내년까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한 오후 2시쯤에 늦게 일어났어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2시에 일어났다고요? 네, 오후 2시쯤에 오후 2시요? 일어났는데 보니까 코스닥이 4%, 코스피가 4%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이 7% 올라가고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마감 상황도 한번 짚어보면 마감 지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지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호 앵커가 네. 코스닥 800포인트 넘어가면 내가 치킨 3마리 쏘겠다라고 네. 말을 했었죠. 지난주 수요일에. 그 내일 바로 3마리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내일요? 네, 오늘은 좀 이제 정신도 없고 네. 뉴페이스도 있으니까 오늘은 좀 그래서 내일 제가 3마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5.66%. 저 이렇게 코스피 많이 오른 거 처음 봤습니다. 네. 2,500선을 오늘 하루 만에 134포인트가 올라가면서 2,500선 뚫어냈고요. 코스닥도 800선을 뚫어내고도 남았습니다. 7.34%가 올랐고요. 자, 상승 종목은 744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1,253개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네, 수급 살펴보면 오늘 진짜 외국인 수급이 드디어 돌아왔다. 야. 코스피에서는 7,115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4,834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관도 뭐 코스피에서 소폭 사줬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많이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부분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터줏대감 터줏대감. 조선일 매니저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뭐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급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한 6개월, 그러니까 내년 6월 말까지 이게 거의 7개월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장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한 11월, 12월 내에 많이 이제 종목들 급등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뉴페이스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 시장 한 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공매도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코스피 100과 이제 코스닥 150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정면 금지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디었던 네. 2차 전지 대장주 위주로 좀 강한 반등의 모습이 좀 나왔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2020년 6월 이후에 약 3년 5개월 만에 가장 사상 최대치도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줬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책적으로는 사실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무차익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좀 내세우고는 있지만요. 뭐 그에 못지않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비중이 컸던 2차 전지 섹터가 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좀 한숨 돌렸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이야기들 좀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 시장 정말 좋았거든요.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린 어떤 작전을 하나하나씩 세워야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작전명 시크릿 제1작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과연 뭘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 공개가 됐습니다. 공매도의 기죽였던 종목 찾아보기. 진짜 알고 기죽었던 종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길을 펴야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진짜 공매도 이슈, 공매도 금지에 대한 거 하나 때문에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이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주사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일단 지금 공매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금지 기간으로 잡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좀 생각보다 길어요. 지금까지 네. 공매도를 했던 전례도 좀 보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순기능을 떠나서 나중에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다들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시던데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번에 공매도가 2008년도 이후 네 번째입니다. 근데 잠깐 따져보니까 네. 가장 이제 코스닥으로 봤을 때 가장 급등을 했던 게 지난 그 2020년도 3월 달이죠. 3월 24일 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3월 20일 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막 폭락했었죠. 그렇죠. 그때 3월 달부터 이제 그 거의 한 15개월 가까이 6개월 하다가 많이 늘어났는데 15개월 가까이 공매도를 금지시켰는데 그때 3월 20일 날 9.2% 급등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4일 지나서 3월 24일 날 8.2.6%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래서 오늘 7% 이상 올라갔는데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게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에 대한 그죠?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었던 그쵸.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공매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네. 특히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그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좀 약간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세 번 정도 공매도를 일전했던 게 2008년도 공매도 때는 처음에 한 달 동안 20% 폭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3개월 횡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유로존 사태 때 코스피가 5.4% 하루 만에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11.8% 올랐고요.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개월 동안 첫날 코스피가 6.5%, 한 달 동안에 3개월 동안 24% 올랐고요. 무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지수만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다른 분들이 다 찍고 계시는 게 그거예요. 단기에 급등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다 매도했더라. 네. 그 이슈가 많이 불거졌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뭐 이번에도 당연히 외국인들 매도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우선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적으로 너무 그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쇼커버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연히 수출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늦게 이제 공매도 친 쪽에서는 손절매하면서 그죠? 다 사고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 의견은 이번 공매도가 상당히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부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공매도 전면 네. 금지가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쵸. 과거에. 근데 과거랑 지금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어땠는지 우리 정종택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땠나요? 네, 오늘 제가 간단히 이제 네이버 밴드에 좀 올렸던 자료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코스피 150 이제 시총 대비 공매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거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면 네. 여기 도표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만큼 결국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들 포진된 걸 보면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고 그리고 HLB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죠. 나머지는 다 2차 전지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조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매도 기간 동안이 이제 3번 정도 있었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2008년은 금융위기, 2008 금융위기가 그쵸? 있었던 때고요. 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리스크가 있었던 시기고요. 2020년은 이제 코로나 때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큰 이슈로 인해서 주가 지수는 강하게 유동성 장세 펼치면서 그쵸.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런 유동성에 대한 화폐 거품이 걷어들이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그 업종이 좋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시장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조금씩 실적 좋은 친구들,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뭐 그런 부분들 포인트를 좀 얘기 드려보자면 네. 오늘 LNF가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한 50% 하회하는 맞아요. 좀 좋지 못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나왔던 사실 2차 전지 섹터의 강한 뭐 상한가라든지 20% 넘는 급등한 케이스들은 실적이 안 받쳐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차라리 눌려줬을 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장대 양봉의 중심값 가격을 좀 지지받는 자리부터는 모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에 대한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 회복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전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기업들보다는 장비 기업들은 내후년 멀티플을 땡겨와도 아직도 싸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2차 접근. 전지 안에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소재 쪽은 사실 뭐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전반적인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오늘 뉴스 중에 뭐 SK 온 공급 그쵸.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네. 그거 맞물려서 그 공장에 들어가는 뭐 자동화 조정란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대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사실 실적 대비해서 아직도 전 싸다고 봐요. 아. 그래서 그런 좀 위주로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전 순환매가 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덜 간 기업을 탄다든지 달렸던 말은 좀 쉴 때 그럴 때 좀 접근하신 전략들을 네. 가져가셔야 되는 게 2차 전지 섹터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공매도 금지와 함께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가장 큰 흐름은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인다. 2차 전지 내에서 보자면은 지금 그래도 실적 대비 현재 가격이 싼 장비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좀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볼 때 누구나 소재, 셀 이쪽만 보기 마련인데 그래서 조선희 매니저님은 과연 정종택 매니저의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도 매니저님 2차 전지에 대한 트레이딩 상당히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정미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공매도 관련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많이 올라간 종목에 지금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비주보다는 지금 셀이라든지 재료, 원재료 관련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전체를 만드는 그 외에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공매도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지금 그 비중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가총,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주식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거의 한 25% 정도의 비중 공매도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고요. 네. 그리고 한 1,600만 주, 1,700만 주 가까이 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공매도를 잔고를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단기적으로 7월달, 8월달 이때 7월달이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슈에 수혜를 받는 거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상장돼 있는 주식수 대비 그
공매도 비율을 여러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번에 반사이익을 받는 게 제가 보니까 한 달 정도 가까이는 충분히 이런 종목들이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밀히 던진 말씀도 맞긴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셀이라든지 아니면 양극재 같은 소재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의견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민서 아나운서와 저도 이 방송 전에 지금 2차 전지 들어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는데 무서워요. 네, 저도 이게 그렇습니다. 펀더멘탈 따져서 올라간 것보다는 맞아요. 좀 기술적인 것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심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심리, 때문에. 지지선도 어딘지를 모르겠고 맞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도 좀 수급이 갔었잖아요. 속이 타죠, 이쪽은. 네. 그래서 우리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정리해도 공매도 서름을 이겨낸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 어디를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시는지. 이차전지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저도 약간 이제 조 매니저의 의견을 좀 보태자면 네. 단기적으로는 소재 기업 좋고요. 추세적으로는 장비도 같이 보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좋고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 오늘 특히나 대장주들이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좀 차트 화면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 반등이 좀 나와갔고요. 그쵸.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는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색 볼드 선이 장기평선인데 여기 위에까지 올라갔다는 건 사실 기술적 반등을 끝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반등은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좀 업종 차트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장기평선까지 오늘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직전 고점을 회복하면서 빠르게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간 건 제약이라든지 특히나 뭐 2차 전지가 제일 주도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상대적으로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도 장기평선 밑에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놓을 수 있으면서 뭐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유럽 그 행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그쵸.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연말까지 좀 그런 바이오 관련 학회들 좀 챙겨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대신 장기평선 밑에 있는 기업들 접근하면 좀 부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바이오 관련해서 얘기를 네. 해주시니까 지난주에 조선일 매니저님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갖고 왔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전 지금 조선일 매니저의 뷰가 더 궁금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바이오? 저 이제 이 2차 전지냐 바이오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두 쪽을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하자? 아빠냐 엄마냐 그죠? 아빠를 좋아해? 엄마를 좋아해? 그러면 애가 가만히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개 다 좋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까나리아 바이오를 갖고 나온 이유가 까나리아 바이오도 지금 공매도가 1,100만 주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저는 한 공매도 금지를 한 2주 정도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정도 나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던진 키포인트였는데 저는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제약바이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슈가 11월달 이후에 이슈가 있죠. 알테오젠이 계속 꾸준히 5만 원대 바닥을 딱 찍고 났는데 벌써 7만 원대가 됐는데 11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약 관련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 임상 3상부터 시작해서 뭐 거대 제약사하고 제약사들하고 이제 계약 관련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11월, 12월 달 이후에도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당연히 알겠습니다. 단기 급락 플러스 공매도에다가 제약바이오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두 개 업종군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일단 계속 들리는 건 둘 다 좋다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필살기 질문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매도 금지 영향에 오늘 그래도 오늘 덜 올라간 종목과 섹터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매니저님 그래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아닌 종목도 있다면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현재 좀 관심 있게 보시나요? 네네. 우선은 제가 보는 낙폭 과대에 대한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요. 네. 우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그 회사의 이제 히스토리컬 파워 대비해서 좀 밑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매력적인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장기 이평선 밑에, 그러니까 캔들이 1년 이동평균선 부근에 있는 기업들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삼성중공업이라는 이제 조선 배를 만드는 좀 기업이긴 한데, 조선으로.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랠리를 펼쳤거든요. 네. 그리고 8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고점을 찍고 내리면서 네. 같이 또 업종 따라서 좀 내려오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정이 지수 따라서 좀 죄 없이 저는 소외가 됐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 3분기에도 좋은 숫자를 보여줬고 지금 바닥에서 조금 이중 바닥을 좀 만들면서 기술적으로도 상승 패턴을 만드는 중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제가 보는 이제 상승 패턴은 역헤드 숄더라고 해서 예,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지면 이런 친구들은 실적도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테스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숫자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은 당연히 배를 만드는 좀 기업이고요. 근데 조선도 공매도 영향이 좀 있었나요? 제가 생각하는 뭐 공매도 쪽보다는 업종 지수 업종 따라서 과대납폭? 개치의 가치 좀 죄 없이 불쌍하게 좀 하락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기업 보게 되면 이번에도 758억 정도의 3분기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거의 몇 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고 올해 다시 한번 흑자 달성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다시 한번 또 관심 가지면서 보셔야 되고요. 오늘 사실 이제 조선 섹터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건 하나오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유중 이후에 좀 주가 낙폭이 컸었는데 앞으로는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들을 잘 만들어갈 업종 중 하나라고 조선 섹터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섹터가 오히려 지금 나왔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저는 이제 종목만 딱 얘기해 주시죠. 예, 종목만 딱 찍어서 하는 게보다 제가 이제 사진을 두 가지를 갖고 나왔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걸 여러분 찍어보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1분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분기 때까지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1위가 인크로스고 맨 끝에가 네오팜인데 화면 나오시는 거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 갖고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1분기가 21.2%부터 3분기에 34%까지.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가 지금 30% 내지 2%까지 엄청나게 나오는 기업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이거죠. 영업이익이 34%라는 얘기는 1억 투자해서 3,400만 원 벌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업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여러분 카메라로 찍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차트 보시면서 모니터링 하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작년 대비 지금 영업이익률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 적자인데 금년 같은 경우 흑자로 전환했는데 무려 6,200%입니다. 해서 지금 40%까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15개를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도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안 올라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 카메라로 딱 찍어 놓으신 다음에 관심 종목 넣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트레이딩하는 것도 괜찮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기보다는 돈을 잘 벌고 있는 종목들,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소스가 오늘 또 세 번째, 네 번째 작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때까지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두 번째 작전 어떤 작전이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죠. 두구두구두구. 롤러코스터를 탄 원달러 환율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막 올라가다가 오늘은 또 떨어졌어요. 네. 이게 좀 매크로적으로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이면 될지 조선일 매니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시그널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게 많은 분들이 1,3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1,400원 돌파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3일 동안요. 첫날이 11월 2일인데 그날도 지금 보니까 1,440원 뚝 떨어지더니 그 뒤부터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은 굵은 음봉으로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저도 사실 1,400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강세를 지금 그죠? 달러 약세를 지금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달러 강세죠.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떨어졌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에도 국채금리 급등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팔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국지전
또는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 달러 쪽에다 배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했던 분들이 지금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 달러 인덱스 관련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3% 기본적으로 달러 선물 같은 경우 1%, 1.3% 정도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1,400원 돌파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7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X 트레이더나 아니면 지금 보신 것처럼 달러 선물하셨던 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깡통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관련해서 특히 이제 환 관련해 가지고 리스크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이거 달러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그동안 좀 우리나라 증시를 눌렀던 악재들이 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연 좀 안정권으로 내려갈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 작년 이맘때 정종택 매니저님 보니까 달러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연초에 엄청나게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걸 좀 기대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지난주 이제 11월 FOMC에서 금리 동결했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공매도에 묻히기는 했지만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이제 10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앞에 이제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게 되면요. 우선 10월 달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은 9월 달에가 30만 건 정도가 됐고요. 지난달에는 이제 절반 정도로 큰 폭으로 일자리가 고용수가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12개월 평균치보다도 크게 하회했다라는 건 FOMC 동결했고요. 그리고 고용지표. 사실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요인 중에 하나 이제 두 가지 척도가 중요하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가 굉장히 좀 크게 둔화됐다는 건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다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유가가 대부분 유가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를 올린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유가가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그쵸.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땐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좀 둔화되는 모습 보이까지 한다면 연말까지도 뭐 미국 증시의 훈풍이 우리나라까지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매크로적인 지표들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유가도 오늘 보니까 이제 8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유가, 그리고 달러. 우리나라 시장을 억눌렀던 악재들 모두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3번 작전, 어떤 작전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작전명 바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우리 앞에서 얘기 네. 나눴던 거 그대로 또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작전명, 낙폭 가대된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주셨습니다. 뭐 아까 정종택 매니저님께서는 조선주 중에서도 말씀을 주셨었고 그럼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한테 여쭤볼게요. 낙폭 과대. 뭐 섹터로 봐야 됩니까? 종목으로 봐야 됩니까? 현재? 섹터도 괜찮고 종목도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관련 종목도 특히 2차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바이오도 굉장히 좋은데 전반적인 섹터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꺼냈던 거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렸던 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 성장주 패턴인데 이런 때에 영업이익률을 굳이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시기가 DJ 때하고 똑같죠. 1998년도, 99년도 똑같은데 그때 성장주 랠리가 거의 한 2년 이상을 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때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2달러부터 시작해서 60달러까지 30배 정도 올라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도 이제 맥킨지 컨설팅에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뭐를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인터넷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쪽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2차 전지는 당연하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AI 솔루션 갖고 있는 게 의료도 있고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인 게 또 이제 하나 로봇까지 4가지 업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업종군들이 성장형이면서 굉장히 올라갈 업종군들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거의 50% 이상 폭락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종군들에서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릴 때 대장 종목들 언급 많이 드렸는데 대장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하시면은 단기적으로도 트레이딩 하시면서 수익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개 업종군 외에도 성장형 업종이 섹터가 몇 개가 더 있는데 4개 종목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럼 낙폭 과대에 AI 섹터로 들어간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AA 같은 경우는 지금 뷰노도 그렇고 지난번에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JLK가 대장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근데 JLK도 분명히 가긴 갈 겁니다. 근데 뷰노라든지 관련 종목들 보면은 낙폭을 거의 한 30에서 50%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성장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종태 매니저님 아까 이야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도 네. 낙폭과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공매도의 영향을 말고도 그동안 시장 안 좋을 때 빠졌던 종목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가장 괜찮은 종목과 섹터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엔터랑 신재생 에너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요? 네, 네, 맞습니다. 둘 다 의외입니다. 네, 신재생 우선- 에너지는 지금 트럼프가 좀 우세한 네네. 상황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좀 딥하게 들어서 나와서 좀 먼저 얘기를 드리겠고요. 예. 네. 자료 저 앞에 보이는 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이제 디어유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아, 디어요 엔터주.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83억 정도가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분기보고서 자료고요. 이 시장에서 바라봤던 디어유의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76억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더하게 되면은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실적을 이미 뛰어넘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오늘 주가 흐름이 어땠냐면 10% 가까이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을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자리에 있고, 만약에 좀 더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내일 갭 상승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장기 평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업종이 좋다고 해서 다 똑같이 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꼈었던 그 화폐의 그 가치, 그런 부분이 떨어진 거품이 지금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도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는 화폐를 걷어들이면서 자산의 가치를 이제 빼겠다는 그쵸. 부분들일 텐데, 이런 부분들 본다면 이제 디어유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업종 내에서도 좀 가장 좀 탑백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디어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기업을 좀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개의 엔터사가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엔터사의 아티스트한테 속하기보다는 양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뭐 디어유라는 기업은 이번에 좋은 실적 발표했고요. 바닥에서 또 주가도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까지의 실적이 나온 기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정답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려보자면 분기나 반기 보고서는 그 분기가 끝난 그 시점 이후부터 45일 이내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 보고서는 한 해치를 하다 보니까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한 해치의 사업 보고서가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될 때까지 공백기는 5개월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나오고 확실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말씀 주신 것처럼 태양광이 숫자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우선은 지금 태양광 보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그쵸.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풍력 쪽은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좀 나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도 오늘 좀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풍력 쪽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라.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건 실적이다. 실적에 근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실적도 얘기를 진짜 하기는 하죠. 근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IRA 법안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요즘 사실 이쪽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한 게 되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되게 고민될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우선은 숫자에 기반한 투자가 맞을 것 같고요. 뭐 정책적인 이슈는 사실 저희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뭐 매크로 지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일수록 기업이 보여주는 숫자라든지 뭐 재무 안정성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좀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오히려 좀 이런 혹독한 시장에서는 좀 더 변동성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의 시크릿 종목들 삼성중공업, 디어유, CS 베어링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예. 그럼 네 번째 이슈 그리고 네 번째 작전명은 어떤 게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작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실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작전명, 돌파구는 3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네. 강성호 아나운서 왜 웃으시죠? 돌파군 3분기까지의 실적. 네. 왜 4분기는 안 볼까? 돌파구.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따로 궁금해서 옆에서 왜 꼭 3분기일까라는 걸 질문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조선일 매니저님, 지금 일단 3분기 실적도 당연히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이던스를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적 가이던스가 에피테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거의 맥 종목 빼고는 예상치 가이던스보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치 가이던스를 많이 상회를 했는데 요즘 나와 있는 거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은 가이던스를 하회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그렇긴 해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리네프도 그렇고 몇 개 종목들이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약간 이제 조정의 빌미를 줬던 것 같은데 근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실적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화면에서도 실적을 보여줬던 종목들 보면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 아까 이제 사진 찍어 놓으셨죠. 그런 종목들이 15개, 10개 정도 25개를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달까지 이제 올 말까지 지금 이제 11월 말까지 리포트를 계속 낼 건데 가이던스 상에서 특히 이제 뭐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발표할 때 우선은 예상을 여러분들이 에피테이션 보고 그러니까 예상치를 보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거의 안 맞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맞는 게 대부분 많기 때문에 예상치를 우리가 이제 그냥 상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보통 이제 어닝 쇼크가 많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수익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선은 제가 이제 투자 범위를 영업이익도 좋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익스펙테이션 보지 말고 가이던스 보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선 포커스는 1주 내지 2주 정도는 공매도 관련된 포커스를 맞춰서 한 2주 정도는 여러분 트레이딩 하시고요. 네.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시장이 꺾이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사실 시장을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 캐치해서 꼭 앞서 나가는 1등 종목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돈도 잘 벌고 주가도 잘 갈 수 있는 1등 종목을 대해서 오늘 계속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종택 매니저님, 돌파구는 우리가 3분기까지의 실적이라는 이 작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네. 이제 곧 수능입니다. 불수능에도 고득점자는 항상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이 불수능급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 좋은 실적을 냈었던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까 그 조선일 매니저님이 보여주셨던 그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에 네.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 나만 알고 싶은 주식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이 딱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즈니스온. 네, 비즈니스온이라는 네. 기업에 제가 이제 실적이라든지 주가 흐름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의 DNA는 정말 무섭다라는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선은 비즈니스온 연간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한 3년 동안 50억 정도에서 움직였던 영업이익인데 2021년에 한 2배 좀 안 되게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도 30% 성장했고 올해도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보게 되면 현재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보더라도 150억, 그러니까 2022년 연간 실적을 3분기 누적으로 이미 다 끝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즈니스온 실적이랑 맞게 주가 움직임도 그에 합당하게 좀 올라가는지 보시면 이 기업은 지수가 이때 밀릴 때 나홀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거든요. 결국에는 높은 영업이익률은 또 높은 밸류와 멀티플을 좀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어렵지만 시장 안에서도 분명히 군계 일학하면서 낭주지추의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포트에 계속적으로 담아가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심이 결국엔 전 이제 실적이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건설업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았는데 벽산이란 기업 보시면 이 회사는 주가가 2,200원대 4,2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좀 곰곰이 실적만 보면 좀 대충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이 2분기에 168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188억을 버는 기업이 상반기에 지금 이미 작년 실적을 뛰어넘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을 나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적자만 아닌 이상 올해 차상 최대 실적이 기록될 수 있는 네.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까지 또 그리고 상반기 누적까지 그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사실은 탑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아, 탑머티리얼. 네, 알고 계신가요? 아까 네. 얘기했던 2차 전지 이제 터키. 장비 쪽 맞습니다. 그 기업인데요. 탑머티리얼의 최대 주주는 이제 코인테크고 탑머티리얼 실적을 보게 되더라도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113억, 예. 작년에 118억.
뭐 단순 산술 평균적으로 상반기 실적이 하반기 고스란히 나온다고 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은 100%라고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은 결국 실적 성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아까 이제 조 매니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실적 성장 흐름도 좋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장 무시하고 실적 성장한 기업은 앞으로도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그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성장에 대한 DNA가 장착된 기업들로 좀 선별적으로 포트에 담아가시는 전략들을 좀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그래도 시장보다는 높은 좀 좋은 네. 수익률들을 만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들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인기 섹터에 들어간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인기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짧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은 설마 또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불수능에도 멋진 성적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을 담아가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네. 걱정은 좀 돼요. 사실 2차 전지 광풍이 불었을 때 네. 분명히 많은 업종과 그 업종 내에 있는 기업들이 소외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뭐 이제 신성 델타 테크라는 기업의 예를 좀 들어보면요. 뭐 초전도체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만 사실 그 기업은 2분기나 1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런 기업들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제로 테마는 어떻게 보면 덤이었고요. 그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런 호재들도 많기 때문에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2차 전지나 뭐 바이오 없었으면 굉장히 좀 소외됐을 텐데 네. 지치지 마시고요. 3분기까지 누적으로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바닥에 기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신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씩 단기평선 올라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돌리고 있는 기업들을 접근한다고 했을 땐 그런 기업들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도 있고요. 네. 좀 예를 좀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갑자기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요. 네. 한국 단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한국 단자요. 예, 한국 단자라는 기업이 30초 내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30초 내려 보시면 똑딱. 업종 대비 강한 흐름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 상반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좀 짱짱하게 좀 펀더멘탈 내지가 잘 버텨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단기적인 레이스에서는 약간 뒤처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레이스에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이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야, 꿀팁 하나 오늘 알려줬습니다. 한국 네. 단자라는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이제 투모로우 스타고즈로 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고즈 지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거즈 계속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도 함께 해봐야 되겠죠? 그럼 내일장 전략은 어떨지 한 줄 멘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은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희가 또 새롭게 단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수익률 대결 룰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5명이 겨루기 시작했잖아요. 5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5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로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갑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자,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사회 자유 편입 찬스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엔 그래도 좀 전화가 많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진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네. 자, 이렇게 수익률 대결 규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민성 아나운서가 또 궁금해했던 내일장 전략도 정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듣고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먼저 조서희 매니저님, 내일장 전략 말로 한번 풀어주시죠. 네, 공매도 금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 여러분 공략하시면 단기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모멘텀 내일도 이어진다. 이어서
이어서 오늘 뉴페이스입니다. 정종택 매니저님이죠. 한 줄 어떻게 주실까요? 네,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소형주들의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전자공 시스템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좋은 실적 나오는 기업들 잘 좀 어. 서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색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거든요. 네. 바로 종목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자, 왜 가지고 나왔냐? 와, 에코프로 BM이요? 네. 내일도 상한가 가나요?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7월 달에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70% 가까이 수익을 드렸는데, 그때 확정을 딱 시켜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70% 이상을 수익을 확정을 못 했는데요. 그때 많이 좀 떨어졌었죠. 근데, 금요일까지 이게 공매도 잔액이 1670만 주가 남아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고요. 비중은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가 이제 25%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1670만 주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IPO 들어갑니다. 공모처형이 들어가는데 그쵸. 8일, 9일 해서 미래에셋부터 해가지고 3개의 증권사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447만 주입니다. 분명 이익을 받을 건데 내일 매수 가격은 조금 떨어져서 29만 원, 목표 가격은 38만 원, 손절 라인은 26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 매수가는 29만 원이고요. 목표가 38만 원, 손절가는 26만 원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종택 매니저님, 저희 스타워즈 투나잇에 오셔서 첫 종목 오늘 공개입니다. 네네. 첫 종목이다 보니까 좀 약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 네. 좀 부담 없는 자리에서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명은 이제 슈어소프트 테크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쪽에 좀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 뭐 자율주행 AI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이 좀 계속적으로 비중이 커져 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AI 포럼을 개최하는 부분들에 대한 재료들까지 좀 같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수급이 조금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 회사의 이제 2대 주주인데요. 사실 이제 상장 당시에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반으로 줄긴 했지만 그 협업 관계는 계속적으로 현대차 그룹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이 기업을 가져온 거는 사실 실적 얘기도 드렸지만 기술적인 자료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제 앞에 보이는 차트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장하고 나서 그 상장가 밑으로, 상장 당시의 가격 밑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기업들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그러한 어떤 단초를 삼아서 좀 같이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면 매수가는 5,000원 좀 지정가 얘기 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무료 방송 안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서 조선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밴드에서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가시고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변함없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 수요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정종택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잠시 후 이제 MBN골드 유튜브에서 10시 40분부터 진행을 합니다. 3분기까지 굉장히 호실적 발표했는데 나만 알고 싶은 주식을 그곳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제가 드리는 좀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을 같이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오늘 방송 끝나고 잠시 후입니다. 10시 40분에 정종택 매니저는 바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오늘 좀 더 알고 싶다. 어떤 내용,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진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종택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